자,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주말, 특히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급락에 이어서 폭락을 해버렸죠. 또 지난 주말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됨에 따라서 이른바 새로운 대통령 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인지 그 내용들을 오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미 증시 폭락, 한국 증시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증시 저점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트럼프의 생각과 파월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가, 그 흐름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위기 탈출의 유망 업종과 투자 전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매가 왜 잘못됐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그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강의를 마지막까지 듣게 되면 여러분이 이 위기에서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의 급락 원인부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게 있죠.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이제 매일 많이 빠졌는데 그 하락한 이유는 이때죠. 트럼프의 관세가 실행될까 말까 했는데 정말 실행이 됐어요. 근데 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가 발표된 날 4월 4일 날이었죠. 4월 4일 날 아침에 한번 큰 소리를 맞았습니다.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그 다음날 관세를 맞대응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유례없는 급락을 맞게 되죠. 이렇게 빠진 이유는 미국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그래요. 미국 경제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는 오히려 지금 과거의 나쁜 시기에 비하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빠져버린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온 게 있어요. 실업률입니다. 기존의 실업률이 4.1이었는데 이번에 4.2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4.2로 올라갔고, 그 앞전에 나왔던 3월 소비심리지수가 역시 이제 1월 달에 비해서 더 많이 빠졌고, 개인 소비 지출은 더 올라갔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갔단 말이죠.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이나 경제 평론가들은 경기 둔화가 이미 시작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경기 둔화가. 이 경기 둔화가 이 시작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된 거죠. 자, 먼저 한번 볼까요? 다우지수 여러분 보시는 걸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미국의 이제 월봉 차트를 이제 보고 계시는데, 자, 한번 이제 볼게요. 미국의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 보시는 게 이제 다우지수 차트잖아요. 다우지수. 일봉으로 보면 어마어마 빠졌죠. 이렇게 한번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무너졌고, 이따가 이제 관세 파동이었고, 중국이 맞대응하면서, 그리고 실업률이 4.2%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급조정을 거치게 된 거죠.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또 한 번은 이제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한번 보시면 나스닥 차트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도 이렇게 와 있죠. 그럼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차트를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시면 나스닥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 나스닥 월봉 차트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21년도 지수에 와 있어요. 21년도 지수. 어떻게 보게 되면 나스닥 차트가 어느 정도 이제 쌍바닥권 때 와 있는 거죠. 주봉으로 보더라도 와 있잖아요. 주봉으로. 기술적 지표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더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굉장히 충격파가 강한 겁니다. 다우지수 한번 볼까요? 다우지수도 이제 여기 와 있는 거니까 다우지수도 그런데 다우지수는 우리가 좀 열어놓고 보면 여기까지 다우지수는 3만 7천선 3만 7천선까지 다우지수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열어놔야 되겠죠.
여러분 보시는 게 이제 이게 다우지수 차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보시게 되면은 20년도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21년도까지 주가를 꾸준하게 올라갔습니다. 약 2년간의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22년도부터 이제 금리,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서 이제 1년 반 동안 또 하락을 거쳤죠. 이렇게 쭉 하락을 거쳤죠. 그리고 23년도부터 24년도 말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이제 상승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약 한 4개월 반 동안 어떻게 보게 되면은 1년 반 이상의 하락 정도의 흐름이 단기간에 이렇게 나타나 버렸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뭘 보냐면은 미국 증시의 달러 인덱스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점이 있냐면은 이 달러 인덱스 갖고 있는 상징성이 좀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미국 증시가 강할 때는 달러 인덱스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약할 때는 달러 인덱스가 좀 하향 곡선으로 내려앉았던 그런 전례가 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던 트럼프 1기죠. 17년도부터 그 21년도 초까지 이때 트럼프 시기에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101달러에서 89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이든 때는 킹 달러, 강 달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그렇게 폈죠. 금리도 인상시키고 달러도 인상시키고, 금리를 인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그렇게 급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달러 인덱스는 110에서 지금 103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101 찍고 103 정도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달러 인덱스는 100선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트럼프의 생각과 파월의 생각,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이제 가늠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그 관세를 대폭 올리고 중국이 맞대응하고 이제 유럽도 맞대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이 아무리 트럼프가 괜찮다고 해도 트럼프도 걱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국민의 80% 이상이 이른바 주식 투자를 통한 연금 생활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 미국의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결국 트럼프도 그걸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이 4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임기의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어요. 따라서 올해 말까지 트럼프가 그 틀을 잡지 않으면 트럼프는 내년 이후에 중간 선거가 나타날 때 매우 고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경제와 주가 지수를 방어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트럼프의 생각을 볼까요? 트럼프의 생각을 보면 트럼프는 주가 빠졌지만 아직 괜찮다. 좋아진다. 그리고 파월에게 야, 빨리 내려. 빨리 금리 내려. 너 안 내리면 해고야. 뭐 이런 액션을 갖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는 이제 연준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금융정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플레 등을 감안했을 때 최대한 늦게 가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동안에 금리를 작년 초에 한번 내리고 안 내려버렸잖아요. 2023년도에 내리고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내릴 타이밍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다시 인플레 조짐을 보이고 있으면서 다시 경기는 또 다운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최대한 금리를 밀었다가 결국 금리는 내리게 된다. 내리게 되는데 결국 25년 4차례 정도 예상이 됐는데 그 첫 번째 금리 인하가 6월달,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반 남았죠. 6월달 정도의 첫 인하가 이제 예상이 된다. 그리고 트럼프는 결국 본인의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정치인이란 흐름을 봤을 때 경제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 연기도 할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보였던 행태를 보게 되면은 관세를 또 기본적으로 부분적으로 잠정 연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미국 지수의 급락의 이 흐름을 지금의 액면대로 미래 가치를 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의 미국 경제 흐름을 이 흐름이 앞으로 6개월 뒤, 3개월 뒤에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큰 패착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4월 달에 4일 날과 5일 날 이 하락 지수는 과거 미국의 주가 하락 시기의 위기에 상황과 버금가요. 버금가. 그런데 그럼 지금이 미국의 위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미국의 위기는 아니에요. 관세와 무역 전쟁에 따르는 일시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트럼프의 생각만 바꾸거나 정책의 완화만 시키면, 톤만 다운시키면 언제든지 반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고지고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주말에 나왔던 하나증권 리서치 중 이거 하나 보였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미국 경제 흐름은 글로벌 유동성 총액은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동성은 좋아지고 있어요.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돈의 흐름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릴 환경은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의 이 기본적으로 우량주의 그 결합체인 S&P 500의 기업들의 순이익치는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어요. 사상 최고치. 쭉 보시면 이렇게 순이익치는 이렇게 쭉 사상 최고치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동성은 좋아지고 순이익은 높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질 이유는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지표 하나를 보겠습니다. 하나 볼 지표는 트럼프 집권 당시에 GDP 경제 성장률을 좀 봐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미국 증시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 했잖아요. 미국 증시는 불패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왜 미국 증시가 불패인가?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미국 증시 하나만 보고 갈게요. 지금 다우지수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와 있죠. 그죠? 하지만 미국 증시를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빠져 있지만, 여기 와 있지만, 미국 증시가 2000년대부터 쭉 이렇게 등락이 있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 했단 말이죠. 그죠? 꾸준하게 우상향했어요. 이런 미국 증시의 우상향의 동력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줄일 수 있어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25년 동안 꾸준하게 우상향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원동력만 알면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GDP 성장률. 2013년도부터 미국 GDP 성장 쭉 보세요. 꾸준하게 쭉 올라가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여기만 볼까요? 여기. 이때 2020년도 이 20년도만 GDP가 출렁했죠. 그죠? 이때가 출렁했죠. 이때가 뭐였습니까? 이때가 바로 다름 아닌 코로나19 파동이 왔잖아요. 이때 주가가 출렁하고 그 다음에 계속 주가는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때만 출렁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주가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갔습니다. 24년도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25년도에 맞았죠. 25년도에 이제 관세 파동이 왔잖아요. 그죠? 과연 트럼프는 이게 관세 파동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럼 이 GDP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는 반드시 회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GDP 성장률이 앞으로 올해 이제 미국의 이제 1분기 GDP 성장률이 곧 나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역성장하지 않고 꾸준하게 우상향한다면 반드시 미국 경제의 다우 나스닥은 다시 회복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트럼프 집권 당시 2017년도죠. 이 17년도에 GDP 성장률이 얼마냐면은 2.5였어요. 2.5. 이때 2.5였죠. 18년도 집권이 3%였어요. 그 다음에 19년도
2.6이었어요. 이것은 국내 총생산입니다. 국내 총생산. 제가 잠깐 정정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표는 국내 총생산입니다.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이것은 국내 총생산은 한 1년간 미국 국민들이 총 벌어들인 재화의 총량을 GDP, 국내 총생산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은 경제 총생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GDP 국내 총생산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던 얘기죠. 이렇게 GDP 국내 총생산 추이가 줄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주가는 올라갔더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 동안 이 지표를 보더라도 GDP 성장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20년도에 일시적 코로나19 때만 출렁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하시고 제가 다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미 증시의 유망 업종과 그 내용을 봐야 된다. 결국 미국 증시가 이렇게 위기 때마다 올라가는 것 패턴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이 장비 네 가지 분야가 선도했어요. 주가가 급락한 다음에 상승을 선도했던 게 이 네 종목이, 네 업종이 미국 증시를 선도했어요. 다우, 나스닥, 반도체는 기술주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기술주죠. 헬스케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우지수죠. 장비도 다우지수죠. 그런 흐름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였고, 한국 증시는 이제 앞으로 뭘 봐야 되냐면은 이 반도체, 조선, 그 다음에 이제 그 엔터. 이 엔터는 왜 그러냐면은 엔터는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았어요. 이 올라갔는데 아직 꽃이 피우지 않았어요. 올해 이미 올라갔는데 상승분의 한 반 정도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죠. 그리고 이 방산, 이 크게 보면 이 5가지 섹터가 중심이 되는데, 그럼 뭘 기준으로 볼 거냐? 하나는 글로벌 가격 조절 능력이 있는 기업이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창출 능력이 괜찮은 회사인가? 이걸 보셔야 되고, 주주가치 제고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기업인가? 이 부분은 이제 새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이제 새로 다시 또 반영할 것이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계속 줄고 있어서, 금융 비용이 줄고 있어서 금융 수익이 늘고 있는 회사인가?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아요. 지금 주가가 출렁출렁 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 주식을 조금씩 비중을 늘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개별 종목 주도주를 좀 보게 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종목으로 이제 가서 짤막하게 이제 이것은 제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안 봐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이 월간봉 차트예요. 과거의 포인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이때는 이제 무역 상사였었고 23년도부터 이제 에너지 기업으로 가가지고 주가는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미 23년도에 96,000원 찍고 24년도에 7만원 찍고 올해 65,000원 찍고 지금 48,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잖아요. 지금 환경이 좋습니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배당을 대폭 늘렸고, 그 다음에 25년도, 26년도, 27년도에 포인의 영업이익과 순이익 예상 지표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봐야 된다는 것은, 또 하나는 회사 측에서 23년도까지 밸류업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주주 재고 가치 순이익을 50%까지 늘리겠다. 27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23년도까지 13만원 선을 적정 주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체크포인트는 안정성과 꾸준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전한 종목, 꾸준한 종목, 또 배당도
볼 종목. 그런 안전 투자를 원한다면 저는 포인도 아무 문제가 없다.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작은 등록에 연연하지 말고 대응하시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주도주를 좀 점검해 보면, 크게 주도주를 점검해 보면, 이제 방산주, 그 다음에 엔터주, 그 다음에 2차전지, 대장, SDI, LG 에너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안전자산 투자고 한국을 대표하는 주사 유망합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개별주에서는 하락 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개별주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메가트치를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걸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 이 방산주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방산주에서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가 대장주고, 현대 로템은 주가 이렇게 와 있죠. 이렇게 와 있잖아요. 이게 일봉 차트죠, 그죠? 이 하나 에어로스의 이제 대장 그 수급주는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이 현대 로템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 주식을 쥐었다 폈다 해요. 그런데 현대 로템의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 물량이 지금 31%가 넘어요. 한 2년 만에 이렇게 땡겼습니다. 기관도 연기금이 한 6% 이상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량을 제대로 팔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적어도 단위 목표 주가는 한 번 더 올리는데, 전 이런 것들은 추세 가치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한 방에 털고 나가지 않는다. 이런 주식 한 방에 털고 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방산의 역할이나 흐름을 봤을 때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추세감, 추세. 그러니까 업황의 추세가 계속 상승 사이클인데 2027년도까지는 계속 고고고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가 10만 원에서 70만 원 왔듯이 현대로템은 지금 2만 원에서 지금 11만 원 왔다가 조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은 기본 올해 추세가치 대응은 14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해서 여러분들이 단기 파동에 휩쓸리지 않는다면 하락할 때 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대량 고점에서 물량 터질 때 한 번씩 정리해주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 된다. 하지만 단기 파동에 연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홀드해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엔터주에서 하나 먼저 이제 하이브를 한번 잠깐 볼게요. 하이브인데, 하이브의 월봉 차트잖아요. 하이브가 지금 여기 와 있죠. 저 올해 저는 여기까지 간다고 봅니다. 개별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하이브가 이제 BTS가 나와서 26년도 하반기에는 이 가격권대는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른바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죠. 위버스라는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그 하이브가 위버스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일본, 한국, 미국 버전을 3개를 만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월간 이용자 수가 1200만, 300만 명 되고 BTS가 나오게 되면 이용자 수는 더 늘어난다고 본다고 치면 아마 올해 하반기 26년도, 27년도가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BTS 이 멤버들이 자기들이 주식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열심히 뛰어서 영업이익률을 피크로 찍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방시혁 의장이 갖고 있는 이른바 주가 관리 능력을 한번 우리가 높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YG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변화가 크죠. 변화가 큰데 어떤 변화가 크냐. 특히 이제 Y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을 보시면, 이 월봉을 보시면 63,000원대 탁 걸려 있죠. 그죠? 그리고 23년도 블랙핑크가 그 월드 투어를 딱 시작돼서 정점을 찍었을 때 97,000원 갔죠. 그런데 저는 이 가격이 아마 내년 상반기 때는 이 가격권대를 도전을 할 거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 비교를 해볼 것은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이건 이제 JYP죠. JYP가 23년도에 14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YG보다 더 떨어져 버렸어요. 더 떨어졌어요. JYP가 주가가 높았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왜 그런가? 결국은 YG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블랙핑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음악 중심의 사업을 하면서 굵직한 대형 IP를 많이 육성을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베이비 몬스터, 그 다음에 또 빅뱅이 내년에 월드 투어 가능성도 있고, 또 2NE1이 또 하고 있고, 또
또 블랙핑크도 이제 예고되어 있고, 근데 굵직한 IP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JYP는 이른바 굵직한 IP가 시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최고를 찍었지만 미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YG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치 흐름이 있기 때문에 YG는 앞으로 좀 더 주가는 이 정고점을 향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정점의 피날레는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 SDI, LG 에너지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 종목은 저는 이제 지금이 밀집미자를 가질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주식시장은 미래의 가치가 반영되는 시장이다, 이걸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미래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으면 주가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의 슈퍼사이클은 반드시 온다. 삼성그룹이 보는 슈퍼사이클은 27년도와 28년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지금 18일 날 하는데, 이번 유상증자는 이제 2조 원대입니다. 주당 발행 가격은 16만 9천 원이에요. 그리고 모든 리서치들이 나와 있는 삼성 SDI의 26년도 내년 하반기에 이른바 순이익은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삼성 SDI의 그 순이익은 5천억이었어요. 그리고 내년 말 순이익은 1조 5천억이 2조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70만 원 가던 시절에 영업이익 회복된다고 보고 있어요. 26년도 말, 빠르면 늦어도 27년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 반 내지 2년만 참으면 되는데, 지금 반짝반짝하는 그 종목을 살 거냐, 아니면 미래 가치가 보장되어 있는 그 종목을 살 거냐, 그걸 봐야 되죠. 그러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냐? 그것도 여러분 선택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5만 전자 갔다가 10만 전자 갔는데 그 흐름을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삼성 SDI나 LG 에너지 2차전지 회사들은 이미 글로벌 회사예요. 물량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헝가리, 미국, 유럽 이런 시장을 겨냥해서 공장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LG그룹의 구강모 회장이 2차전지 반드시 살린다 그러면서 과감한 투자를 지금 진행 중이죠. 그죠? 하고 있어요. 그런데 LG에너지 주가는 어디 가 있냐?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제 삼성 SDI 주가죠. 월봉 차트죠. 주가는 이제 이맘때 와 있으니까 2017년도 버전보다 낮고 2011년도 버전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 15년 전 버전에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미래 가치를 봐야 되고, 그걸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정도 선택도 못한다고 한다면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흐름에서 이제 관점을 봐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이제 32만 9천에 빠졌죠. 지난주에 그 31만 원까지 빠져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월봉을 보시면 23년도에 60만 원대 갔다가, 그리고 22년도에 이제 LG화학에서 분사돼 가지고 나왔으니까 60만 원대 갔다가 60만 원대 갔다가 30만 원대 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기본적으로 내년 하반기 27년도 상반기 때는 이 가격권대 5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 흐름은 이제 분기마다 실적을 체크해야 되는 거죠. 분기마다 실적을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흐름을 이제 본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아까 2차전지 개별 주식에서는 이제 하락기 체크하는 이제 메가터치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됐잖아요. 이제 메가터치 보시면 이게 개별주이긴 한데, 이 회사가 이제 기술력도 상위권에 있고 재무구조도 아주 좋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은 이 회사가 23년도에 상장을 했고 24년도 3년도에 매출이 501억이고
영업이익은 3억 적자, 순이익은 0.8억 적자였고 부채 비율은 33%였어요. 그죠? 그리고 22년도에는 매출액이 490억이었고 영업이익이 81억이었고 순이익이 65.7억이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69%, 70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24년도 별로 업황이 안 좋았던 시기에 매출액은 520억이었고 영업이익은 40억이었고 영업이익이 40억인데 순이익이 50억 나왔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17.9로 떨어졌어요. 이게 22년 전에 비해서 부채 비율은 3분의 1 토막 이하로 줄어들었잖아요. 직원은 246명이고, 그죠? 자, 제가 이제 그 뉴스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2차 전지에 이제 이런 업황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른바, 매출 단위는 뭐 1조 단위, 또 5천억 단위를 하고 있는데, 뭐 영업이익이 뭐 150억 또는 200억 왔다 갔다 해요. 순이익은 뭐 50억에서 100억 왔다 갔다 해요. 매출액이 1조 하는데 순이익이 50억 내지 100억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메가터치는 매출액이 520억인데 순이익이 50억 나왔고, 그 다음에 2년 전에 매출액이 490억인데 영업이익이 81억, 순이익이 65억 나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자기자본 이익률, 영업이익률이 매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높은 게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은 거거든요. 결국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은 회사는 반드시 어느 시기에 주가가 한번 점프한다. 이런 주식이 향후에 우상향하는 급등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흐름을 여러분들은 좀 잘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국장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는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대선이 있죠. 그러면 현재로 보게 되면은 새 정부의 이제 경제 살리기 정책이 활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여권이든 야권이든 어느 정부가 와도 같은 숙제를 안고 있다. 또 하나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 이 부분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올해 4번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올해 앞으로 2번 내지 3번의 금리 인하가 더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은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 증시가 3년간 약간 눌려있는 그런 흐름이 있고 관세 파동을 고려해도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한국 증시 한번 그 지수 흐름을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지금 이제 한국 증시인데 제가 이제 월봉 차트예요. 이게 월봉 차트인데 지금 2,465조. 그리고 21년도와 22년도 사이 3,300 찍었고 그리고 2,465니까 고점 대비 한 800포인트 정도 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경제 규모는 꾸준히 가고 있죠. 어찌됐든 우리나라 경제도 이렇게 이제 종합지수는 이제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죠? 이 우상향은 왜 하고 있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수가 이전처럼 뭐 2,000 아래로 뚝 떨어지고 1,500 가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국내 총생산 규모에 비례해서 다우와 나스닥이 우상향했듯이 우리나라도 GDP 성장률에 비례해서 경제의 총 규모에 비례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경제 규모는 OECD 국가에 떨어지긴 했지만 10위권, 11위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3,000선의 이상은 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경제, 새 정부의 프리미엄과 그 여러 가지 3년간 짓눌린 흐름을 보게 되면 그 기회가 올 수 있고 이 원달러 환율, 점진적 하락이 예상된다. 제가 얘기했죠. 미국의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보시면 이 트럼프 시기에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90 사이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바이든 시절에 114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01 찍고 103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아마 원화 구조가 원달러가 지금 과도하게 지금 원화 가치가 하락해 있는데 향후에 원화 가치는 1,300원대 진입은 얼마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하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낮아지면서 100 이쪽 저쪽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아마 1,350원대 진입은 올 하반기가 되면 1,350원 전후 100원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좋은 구조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이 특히 미국인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미국의 투자처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 이 5가지 환경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관세 파동을 불구하고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메가터치는 개별주 종목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저는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좋은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 이익 ROE가 좋은가, 기술력이 좋은가, 또 하나는 부채 비율이 낮은가, 주주가치 제고가 좋은가, 이 4가지만 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메가터치는 아직 주주가치 제고는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채 비율은 괜찮고 기술력은 괜찮아요. 2차전지 이른바 테스트핀, 2차전지 충정 테스트핀은 국내 독점, LG, 삼성, SK를 독점하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분야의 이른바 이제 프로브라고 그러죠. 프로브의 테스트 장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을 노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반도체가 매출의 50%, 2차전지가 50%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반도체를 끌고 왔고, 올해는 이제 반도체가 업황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2차전지는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본다고 치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우선은 이제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거래량은. 거래량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이 거래량이 상장 시기에 거래량이 터졌죠. 그 거래량이 한 번도 안 터졌어요. 그리고 근데 2023년도 11월 달에 상장 전후에 한 달 동안 거래가 터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진 것은 1년 반 만에 처음이에요. 그럼 이 거래량을 좀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거래가 터졌다 죽어버렸네? 이 거래 흐름이 터지게 되면은 이 이후부터 사이클은 이제 잘 봐야 되죠. 왜 이 거래가 터졌을까? 실적은 어떻게 될까? 보면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2차전지 부품주 중에서 나쁘지 않으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좋고 기술력이 좋고 부채 비율이 낮고 그런 회사들은 또 개별주고 그런 것들은 대형주가 주춤할 때 계속 물량이 잠기고 어느 순간 이른바 이제 메가터치는 삼성, SDI, LG, SK와 같은 2차전지 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 SDI가 전고체를 27년도에 양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고체 테마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메가터치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겠죠. 삼성, SDI와 메가터치는 또 같이 가는 흐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시기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조금 더 개별주기 때문에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흐름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이런 주식도 보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면서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좀 길어졌습니다만 지난주보다 좀 짧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 한국경제TV 선임 기자였고 거기에서 제가 투자 전략가로 방송과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을 열심히 작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